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특성상 선박 중장비 및 중량 화물, 위험물을 운용함에 따라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 대형 선박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여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화물과 장비를 운용함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과 그에 따른 응급처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화물과 장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사전에 현장 전문가로 조직된 비상 전담반을 구성해 놓아야 하며 관리 감독자 및 선박 작업자는 선박의 비상조치 절차를 미리 선박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숙지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놓도록 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선박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명단을 상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터미널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 비상조치 요령 및 안전대피 요령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터미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 상황 발생 형태에 관해 살펴보면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등 작업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는 인적 요인과 선박 손상, 작업 장비 손상, 화물 손상 등이 발생하는 물적 요인, 낙뢰, 악천후 등 자연재해에 인한 환경적 요인, 화재 발생 및 위험물 누출 폭발에 의한 비상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등 작업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 감독자는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 터미널은 효과적인 사상자 구조를 위해 수송용 케이지, 들것, 그네식 안전대, 지혈대, 부목과 치료약 등 적절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에이프런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익수자를 발견한 동료는 근처에 있는 작업자 동료들에게 익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줄이 달린 구명안을 익수자를 향해 던집니다. 이때 구명안에 묶여있는 줄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구명안을 익수자 머리로 던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통제실과 감독관에게 익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상태와 암벽 비트번호 정확한 위치를 알립니다. 연락을 받은 통제실은 현장 감독, 리치 스태커 등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할 인명구조 장비의 운전자, 119 구조대, 해양경찰서에 연락하고 재해구조팀의 출동을 요청합니다. 출동한 구조자와 현장 감독자는 익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스스로 암벽 위로 올라오는 경우라면 익수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 위로 올라오는 것을 도와주고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현장 감독의 통제하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조자가 바다로 들어가 익수자의 얼굴을 위로 향하도록 자세를 유지하며 수상 인명 구조 장비를 통한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박 손상, 작업 장비 손상, 화물 손상 등 물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지켜 대형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유압용 기름, 유체 혹은 액체의 누설과 그리스 등은 지체 없이 청소되어야 하며 선박의 통로상에 묻어있을 경우 선박 측에 요구하여 즉시 제거하도록 합니다. 선박 데크상의 통로에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어떤 화물이나 강목 등 작업 부산물, 선박의 물품이나 철거물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도구와 장구 포장 재료는 작업 종료 즉시 곧 청소하거나 보관소로 반납합니다. 작업장과 주행로 등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즉시 치워야 하며 주행로는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합니다. 야적장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구르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고
강풍 등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두 에이프런 상에서 작업 차량의 운행에 방해될 만한 장애물, 화물, 차량 등은 즉시 치우도록 합니다. 낙뢰,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합니다. 특히 강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터미널 및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의 비상 대응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방화관리자는 최초 현장 목격 지침에 따라 통보하고 안전한 상황이라면 화재를 진화하도록 합니다. 방화관리자는 비상대피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고 119에 연락한 후 적절한 비상대응 조치를 요청, 터미널 출입을 위한 지정된 게이트를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방화관리자는 반드시 모든 출입구에 연락하고 모든 출입구는 119가 어느 출입구로 도착하는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9가 도착하게 되면 방화관리자는 지정된 게이트를 이용하여 화재 장소로 119를 인도합니다. 또한 선박과 관련된 화재 사고거나 선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장과 접촉하여 가까운 지정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두도록 합니다. 끝으로 119가 도착하면 방화관리자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조치 권한을 이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물 누출 및 유출 시 비상대응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관리자는 최초 현장 목격 지침에 따라 통보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점화성이 있는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또 배수관 등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험물의 누출 및 유출된 방향과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비상대피할 곳을 정합니다. 이때 비상대피 거리는 위험물 최초 비상대응 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비상대피 장소를 정했다면 119에 적절한 비상대응 조치를 요청, 터미널 출입을 위한 지정된 게이트를 알려줍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터미널 출입을 위한 지정된 게이트를 이용하여 유출 장소로 119로 인도하고 선박과 관련된 사고거나 선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장과 접촉하여 가까운 지정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두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119가 도착하면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조치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안전보건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병원 규모와 치료 능력 등을 파악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한 응급처치 체계표를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주요 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여 만약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역회사는 가능한 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처치가 가능한 인력 1명 이상을 작업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간호사와 응급처치팀 혹은 119에 연락을 취하고 3분 이내 간호사 혹은 응급처치팀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를 파악합니다. 다음과 같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그에 알맞은 응급처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화학물질 등 유독물질을 흡입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기도를 확인하여 깨끗이 하고 환자의 구토에 대비하여 쇼크 체위로 눕히도록 합니다. 이때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눈꺼풀 양쪽 모두를 잘 씻도록 합니다. 또 소독안대나 깨끗하고 보풀 없는 천으로 눈을 가린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화학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약품이나 물질이 작용하고 있는 한 조직 장애가 계속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차고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하며 화학물질이 닿은 옷이나 장신구 등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골절의 응급처치 시에는 다친 곳을 건드리거나 환자를 운반할 때의 부주의로 부러진 뼈 끝이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하게 하거나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게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운반하는 동안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냉스포 찜질을 해주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가 끝나면 환자를 호송하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합니다. 터미널은 응급처치에 사용될 구급용구 및 구조 및 이송에 필요한 장비 등을 반드시 준비해 놓도록 하고 응급처치실의 장비나 용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근로자 및 담당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사무소 방문 관리는 물론 1년에 2회 재해 예방 훈련을 실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 대형 선박사고 등 다양한 비상상황 및 위험천만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터미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조직된 비상전담반 구성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사고 발생 시 담당 관리감독자는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체계를 마련한다. 터미널은 적절한 구조도구를 준비한다. 낙뢰,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위험물질 누출 및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비상전담반에 통보한다. 선박에서 폭발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통로를 통해 작업자를 즉시 이동, 상황 종결 시까지 재승선을 금지한다. 비상상황 발생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한다. 인근 지역의 병원 규모와 치료 능력 등을 파악, 응급처치 체계표를 비치한다. 주요 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한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 1명 이상을 작업 현장에 상주하도록 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팀 및 119에 연락을 취하고 3분 이내 간호사 혹은 응급처치팀이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유독물질 흡입,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화학물질에 피부가 접촉한 경우, 골절을 입은 경우, 의식이 불분명한 경우 등 각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터미널은 응급처치에 사용될 구급용구, 구조 및 이송 장비를 준비한다. 근로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 여러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른 대처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금까지 배운 응급처치 요령으로 빠르게 대처하여 나의 동료, 근로자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